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포폴 중독된 사람들이 와요. 포폴을 이제 맞을 수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몽롱해지면서 푹 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깰 때는 좀 어지러워요. 구토도 좀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병원은 평소 문을 닫아놔요. 진료 안 하는 것처럼. 비디오머그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실태를 취재하던 중 프로포폴 대용으로 애토미데이트가 남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료는 보지 않고 애토미데이트 주사만 놔주는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원장도 다 아는 게 어차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포폴 중독된 사람들이 와요. 이 포폴을 이제 맞을 수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몇 번 맞겠다 얘기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침대 같은 데 누워서. 애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이 비슷한 백색의 전신마취 유도제로 주로 대형 병원에서 기도폐색 등 응급 상황 시 사용합니다. 프로포폴에 중독돼 있던 이주혁 씨는 2년 전 지인을 통해 애토미데이트를 놔주는 비의원을 소개받았고 반년 동안 10여 차례 방문해 주사를 맞았다고 털어놨습니다. CPC 주사기가 1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내고 10번을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몽롱해지면서 푹 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깰 때는 좀 어지러워요. 구토도 좀 할 때가 있고. 제보자의 말은 사실일까? 비의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긴가? 이 같은데? 저 맞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한 의원. 간판에 진료 과목 피부과, 성형외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원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창 영업할 법한 오후 4시인데도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진료 예약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로 연락을 달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병원 혹시 하는지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려운 거예요? 원장은 예약 환자만 받는다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며칠 뒤 오후 3시쯤 다시 의원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잠겨있네. 환자 출입을 관리하는 건물 관계자에게 비 의원이 영업을 하는지 또 누가 오는지 물었습니다. 고정으로 오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분들 얼마나 자주 오세요? 거의 매일 오는데? 내일? 1시간 있다 갈 때도 있고, 8시간 있다 갈 때도 있고 그래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최대 8시간씩, 그것도 매일 받을 만한 시술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보자 말대로 애토미데이트 주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주사를 맞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누구 소개받았다고 전화를 하면 이 원장이 확인을 해봐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소개시켜준 거 맞냐고. 확인되면 전화가 와요. 몇 시에 오라고.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건가요? 네,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에게 비 의원을 소개해준 지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본인도 출입을 차단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데 한 여성이 의원에서 나옵니다. 여성에게 원장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랑 일찍 네, 좀 잘 말씀해 주시면. 취재진은 애토미데이트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여성은 비 의원이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에 올라가 취재진임을 밝히고 원장에게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흐리더니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투약해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투약해줄 수 있죠. 자기가 말한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불면증이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약 먹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약 먹고 오면은 제가 그냥 한 바일 정도 이렇게 주면은 그냥 푹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피부과랑 성형외과니까요. 하루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뭐 가정의학과적인 질환도 다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제가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정작 성형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원장은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도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남은 약이 아까워서 추가로 투약해주면 환자들은 몇 시간씩 잠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버립니까? 그럼 그냥 밀어넣어줍니다. 그럼 그냥 그 다음부터 자는 거예요. 시술만 목적으로 오는 환자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 반반이라고 봅니다. 얘가 정말 피곤한데 잠은 자고 싶은데 프로포폴 맞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술을 일단 받긴 받는데
내가 애터미데이트를 맞아야겠고 걔 그거 다 알고 들어온다는. 원장은 마취만을 목적으로 온 환자는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작은 시술을 할 때 애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건 일반적인 일일까? 비 의원과 규모가 비슷한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시술 하시는데 애토미데이트를 사용하십니까? 전혀 안 쓰죠. 사용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 그건 전신마취제 용도로 나온 약이고요. 급하게 좀 기도 확보를 해야 되거나 할 때 빠르게 재울 수 있게 빨리 깨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요. 피부 시술, 미용 시술 위해 개발된 약은 아니니까. 피부과 전문의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애토미데이트는 정말 안전한 걸까?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각종 마취제를 다뤄온 교수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속적으로 주입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환자의 그런 면역학 반응이 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에 걸렸을 때나 질병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있고요. 환자를 재우는 약들은 100% 아마 규제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딱 빠진 게 지금 애토미데이트예요. 근데 재우는 약은 어찌됐든 간에 재우면서 약이 조금이라도 과다하면 사람이 숨을 못 쉬고 그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게 아직까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포폴이 지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온라인에선 애토미데이트의 불법 거래가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애토미데이트 구입이라고 쳐봤습니다. 앰플을 통째로 판다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제보자를 통해 의사면허 없이 애토미데이트 주사를 놔주는 불법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가 요즘에 또 애토미라고 집에서 애토미를 갖다 걸렸는데 애토미는 전신마취라서 그거 하고 운전해가지고 차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잠들 때 느낌이 좋잖아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애토미데이트는 지난 2017년 집중 모니터링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내외 안정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그 대상인데 현재 애토미데이트를 포함해 23개 의약품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애토미데이트의 오남용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해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 2년 식약처에 보고된 애토미데이트 오남용 정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애토미데이트에 대해서는 잘 문제가 좀 됐는 성분이잖아요. 현재까지 뭐 의존성이라든가 오남용으로 보고된 건 없대요. 일단 오남용 사례는 식약처에는 접수된 게 한 건도 없다. 지금 이제 보고된 건 없다. 예. 애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투약했을 때는 각각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애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애토미데이트도 프로포폴처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수면 장애 치료제가 아니죠. 그래서 프로포폴의 경우도 오남용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지만 과거에는 전문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좀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의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는 진료 목적 외에 남용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좀 처벌도 하고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겠죠. 비디오머그 뉴스 추적입니다.